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또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둔 경계감에 지수는 제한적이고 순환매의 빠른 흐름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테마 흐름과 맞물려서 신성 델타테크의 이상급 등은 지속 중이고 오늘 또 2차 전지 소외주들에 대한 강한 반등, 또 뉴로모픽 관련주, 또 실적 잘 나온 실리콘투를 비롯한 화장품주들에 대한 반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닥권 종목들의 순환매 타임인가요? 종목 중심으로 대응 전략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변형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김덕구 주식회사 블래처 대표 뉴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오늘의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위 그리고 8위까지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10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10위는 신신제약입니다. 이 코팅형 마이크로니드에 이어 자체 용해성 연구 설비 세팅을 완료하고 해당 설비를 중심으로 비만과 탈모 등 추가 마이크로니들 치료제 연구 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체내에서 녹는 마이크로니드를 적용해 비만과 탈모 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을 모았습니다. 10위는 신신제약입니다. 네, 이어서 9위입니다. 네, 9위는 KN솔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미세 공정의 수율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 클린룸 전문 업체인데요.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등을 두고 있는 가운데 전방 업체들의 시설 투자로 클린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입되는 가운데 KN솔이 9위에 올랐습니다.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알서포트입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알서포트는 원격 진료 수혜주로 전국 의료기관 200여 곳에 솔루션을 제공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8위는 알서포트가 차지했습니다. 네,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었던 신신제약입니다. 이 마이크로리드를 통해서 이 비만 탈모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또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신신제약 이번 이슈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변영인 대표님? 네, 우선 오늘 단기적 상승은 최근에 어떤 수급의 어떤 요인들을 좀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상승을 했던 구간들이 지난해 10월 급등 구간이 바로 이제 중국에서 유행했던 마이크로 플라즈마 관련주로 좀 편입되면서 수급이 이전된 바가 있었는데 관련된 수급 이전 이후에는 실질적인 어떤 치료제 관점보다는 기대감을 좀 더 수반한 이후에 종목 조정을 좀 받은 바 있었고요. 오늘은 사실 마이크로 니들에 관련된 적용 치료제, 여기서 탈모와 비만 치료제의 적용 효과에 관련된 치료제를 좀 개발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이 대체적으로 좀 줄을 잇고 있는데 첩부제라고 불리는 이 파스류 제품을 좀 제조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일반 의약품에 대한 이 종류 수는 한 약 100종 종류를 현재 공급하고 있는데 3분기까지는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유지했고 아직 4분기 실적 발표를 좀 이루지 못했지만 연간 1천억 원대 매출 추정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 국내향 매출 이외에 셀트리온 제약의 독점적인 어떤 매출 공급 이 이슈가 2024년도 상반기까지 그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상승 추세는 지금 고가 이후인 28.1%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지금 현재 11.7%대 상승분을 좀 반납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오히려 이 개발 효과에 관련된 모멘텀들 좀 주시해 보면서 조정 구간을 좀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 4분기 실적 기조 안에서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 여력도 좀 충분하지만 과거의 이력을 우리가 좀 종합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약 8,0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어떤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이슈가 아니라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있으니까 조정 시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신 예, 그렇죠. 건가요? 추격적인 네. 매수보다는 뭐 마이크로 니들 네. 녹는 이 바늘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겠다는 건데 일반 의약품이 주로이기 때문에 아직 전문 의약품에 대한 개발 모멘텀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상 모멘텀 중에 하나가 불면증 치료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임상 일상은 아직 시작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 관련된 이슈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임상 시험에 관련된 모멘텀들을 주시하는 차원은 좋지만 현재보다는 조정을 좀 받는 구간이 접근하기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개별 이슈에 급등 나온 신신제야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9위 K엔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2월 들어서 주가 반등세가 두드러집니다. 액침 냉각 관련주로 지금 이 K엔솔 그리고 GST 인성 정보가 꼽히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찐 수혜주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찐 수혜주 맞습니까? 일단 K엔솔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이라든가 혹은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포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차트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 7월에 이제 이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사명 변경을 6월에 이제 우방원택에서 K엔솔로 사명 변경을 하게 되면서 이 7월 달에 나왔던 호재가 좀 재밌습니다. 이때 이제 클린룸 관련해서 소방청에서 이제 그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클린룸 설비를 만들 때 뭐 소방 시설 이런 것들도 뭐 적게 들여도 된다. 이제 국제 기준에 적합한 뭐 소방 장비가 있다면은 뭐 제약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한참 AI 관련 반도체들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다시 양산해야 된다. 이후에 또 자연스럽게 나온 키워드가 HBM3.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K엔솔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면은 먹거리는 참 많은데 그동안 주가가 사실 이제 뭐 좀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지금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상승하는 게 사실 특별한 뭐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뭐 그간에 이제 뭐 엔캠이라든가 이렇게 상승을 했던 종목도 좀 많이 있다가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서 이제 뭐 장비주라든가 혹은 이런 관련 시설물 쪽으로 좀 이렇게 주가들이 좀 많이 수급이 많이 좀 옮겨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2차 전지 관련이라고 하면은 뭐 드라이룸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도 지금 레포트가 하나 나온 거예요. 확인을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이제 저는 사실 이 드라이룸 비중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제 클린룸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의 클린룸이라든가 산업시설 클린룸 이쪽 비중이 아직까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최근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이제 액침 냉각 기술을 좀 갖고 있는 서브머라고 하는 이 스페인 기업이 지금 이제 합작을 같이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조금 K엔솔이 좀 더불어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좀 편승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이제 엔비디아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또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잠깐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향성 면에서 봤을 때는 워낙 좋은 먹거리들을 다 지금 도전할 수 있는 코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적 대응만 잘 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로 이번 1분기 내 22,000원선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주가가 조금 안착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제시를 드릴 테니까요. 혹여나 좀 장기 보유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때는 조금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대응 말씀 주셨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시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도 같이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알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관련주로 또 꼽히고 있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대면 관련 법 개정과 더불어서 최근에 의사 파업이 이어지면서 이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에 따른 또 수혜도 받는 상황인데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변 대표님? 우선 오늘 뭐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전면 허용을 좀 검토하겠다라는 이 발표가 좀 있었는데 아직 뭐 확정된 거나 이 세부적인 지침들이 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의사 파업이 좀 더 장기화되는 측면에서 수급을 좀 이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원격 지원과 원격 제어를 개발하는 이 회사인데 전체적인 매출 포지션 대다수가 60% 이상이 좀 수출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통신사 그리고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과 교육기관 등에 현재 공급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저출산 정책 수혜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 수혜 부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저출산 관련돼서는 육아휴직 이에 따른 이 재택근무 관련된 원격 지원 서비스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대면 진료에 관련된 이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관점에서 실질적인 어떤 이 원격 진료가 좀 허용이 좀 된다면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입 가시화 이에 대한 또 수혜 기대감 좀 부각이 됐지만 과거 우리가 좀 이런 걸 좀 봤을 때는 실질적인 어떤 저출산 정책과는 좀 무관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이 수급을 좀 이끈 바 있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 시점이 5,970원.
지난달 1월 29일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현재 다시금 비대면 진료 이런 어떤 수급에 대한 어떤 반영 효과 때문에 오늘 대량 거래를 좀 수반하고 있지만 전고점 관련된 매물대를 현재는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의사 파업의 어떤 장기화 여파가 좀 더 지속된다면 관련된 이슈 속에 전고점 영역인 5,97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한 시그널이 좀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6,000원 그리고 손절가 4,3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소프트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종목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위 보겠습니다. 7위는 비상교육입니다. 원격 진료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의사협회 갈등이 반사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2,000명의 증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히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4거래일째 급등을 이어가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7위는 비상교육입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실리콘투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 영향으로 미국 매출액이 급증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240%나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실리콘투가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베트남을 동남아 지역의 3번째 거점 국가로 결정하고 올해 한 단계 퀀텀 점프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위는 실리콘투입니다. 네, 7위 교육주 내에서도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비상교육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교육 테마가 좀 힘을 형성하는 모습이었고 그 안에서 비상교육이 오늘 또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지금은 음봉을 또 그려내고 있습니다. 김덕후 대표님, 오늘 고점 신호일까요? 아니면 더 갈 수 있을까요? 여기도 워낙 이제 테마로 힘을 받는 모습이어서 변동성은 좀 클 텐데 네, 오늘의 고점 찍고 내려오는 움직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뭐 교육뿐만 아니라 뭐 의료 AI 섹터도 뭐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주가를 많이 움직이고 변동을 좀 보이고 있는데 좀 솔직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비상교육이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료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다, 교육 분야도 확대될 거다라고 하는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건 똑같은 대학에 입학생을 더 많이 받겠다는 거고 그러면 조금 수능 성적이 이전보다 좀 떨어진 친구들도 쉽게 들어가니까 굳이 이게 교육주가 올라가야 될 문제일까요? 오히려 경과집이 더 많이 팔릴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원이 확대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전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 전과집을 더 산다든가 이런 어떤 행동적인 모습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당장의 비상교육의 기업 가치를 무려 30%가 넘게 하루 만에 올라갈 수 있는 소재거리냐라고 봤을 때는 확실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저는 오히려 비상교육이 만약에 계속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저출산 정책 관련으로 해서 관련 기업들에서 세제 지원을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면은 비상교육이 만약에 어떤 대학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다면은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녀들도 출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마당이고요. 뭐 소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소아과 없어서 애기 못 낳겠다 이런 부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의료 정원을 확장한다는 것만 가지고 30% 이상 상승한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상교육을 지금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매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한 번 더 내가 이거를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더라도 저는 이 7,000원 선이 결국에는 뭐 마지노선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오늘 제가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7,000원 손절가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교육 보수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6위 실리콘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화장품 관련주 가운데 3배 가까이 큰 폭으로 올랐던 실리콘투죠. 이 지난해 10월 이후 조금 조정을 받더니만은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증권가 호평 속에 또 강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실리콘투 현 시점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봐도 좋을까요, 변 대표님? 우선 지난 이 신고가가 1,610원 10월 13일에 있었는데 오늘 고가 구간 안에서는 이 신고가 부분까지 좀 돌입 가능한 시그널 아닐까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오늘 하루 안에서 좀 소진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10,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10,000원을 위협한다면
일부 차익 실현 이후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매출액이 126.7%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이 245.7%가 좀 증가했는데 4분기 북미양 성수기 효과가 좀 실적에 반영 효과가 좀 컸고 그다음에 유럽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큰 폭의 증감 추이로서 실적을 좀 견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이 국내 브랜드를 이 글로벌 150개 국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수출 통해서 여기 관련된 인디 브랜드 관련된 화장품 브랜드들이 3분기 이후에 4분기까지 성장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기사에서 좀 밝혀진 내용에서는 지금 세 번째 이 시장 거점으로 베트남을 좀 선정해서 4월부터 물류 창고를 좀 도입하고 여기서 영업 활동을 가시화시키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관련된 신규적인 어떤 신흥 시장인 안정적인 북미 시장을 좀 바탕으로 해서 유럽과 신흥 시장인 아시아권에 대한 이 시장 확장세를 좀 더 주목해 본다면 실리콘2의 올해 상반기 안에서의 어떤 매출 신장 효과는 25% 정도의 여력이 좀 더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매출 증감 추이를 연간으로 좀 추산해 보면 35% 정도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의 성장성 그리고 여기서 관련되고 있는 인디 브랜드의 신규 고객사 유입 여기에 관련된 플랫폼 매출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보면 조정시 매수는 유하나 현재 단기 급등에 관련된 부분 10,000원을 우리가 좀 지지선으로 좀 체크해서 위협을 한다면 일부 차익 실현하고 조정시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실리콘2가 워낙 이제 실적이 받쳐내주면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메카 코리아도 VI가 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이 그래도 저마다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VT도 꿈틀꿈틀대기도 했고 그렇다면 오늘 이 화장품주들은 이 실리콘2를 계기로 해서 순환매단에서의 반등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압축해서 여전히 올해도 기대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두세요? 저는 인디 브랜드에 관련된 기대감들 최근에 실적 기대감으로 모두 좀 반영 효과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1월 수출 데이터를 좀 보면 중국향 매출 수출 비중이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98%가 좀 증가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됐다는 것은 뭐냐면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수출 데이터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고 있지만 1월에 중국향 이 수출 비중이 좀 회복세를 좀 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인디 브랜드보다 최근에 조정폭이 좀 컸던 화장품 빅투사의 수급에 좀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1월 수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2월까지의 수출 기조를 잘 이어간다면 오히려 인디 브랜드보다는 저는 크게 좀 조정을 받았던 화장품 빅투, 중국향 매출 비중이 큰 화장품 섹터도 공략이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중소형 인디 브랜드의 성장을 가져가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압축적으로 또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랭킹쇼 종목 탑10은 추천주를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의 각각의 자리에서의 전략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빨간불 켜내던 코스닥도 조금은 힘이 빠지면서 오늘은 양시장 숨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엔터주들 3월 달엔 따뜻한 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리포트 효과 받으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그중 하이브는 리스래핌의 해외 팬덤이 견고하며 3월 제2호벨 신규 프로젝트가 공개될 예정이기에 성장에 의심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 유입되는 가운데 현재 20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어제 3,228억 원 규모 암모니아 운반선 2척을 수주하며 올해에만 벌써 친환경 선박 13척을 수주했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청신호가 켜지는 가운데 흐름 또한 완만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주들 빨간불 켜내는 가운데 현재 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신임 사회이사로 로봇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기업들의 로봇 산업 육성 러쉬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순환매 이뤄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삼익 THK가 2월 들어 아웃퍼폼하고 있는데요. 하루를 제외하고 정말 매일매일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시세 분출하는 가운데 52주 신고가 뚫어내면서 현재도 21%의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덕산그룹주들의 힘이 좋습니다. 테코피아에 이어서 오늘은 덕산 네오룩스가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OLED 업계 비수기로 꼽히는 1분기부터 삼성향 스마트폰 판매에 힘입어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수급이 유입되면서 현재 7% 오름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테마에 대한 흐름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신성델타테크가 또 변동성을 키우면서 초전도체 테마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지금 예사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꼭 테마주는 변동성 유의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장중 변동성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종목 압축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위 순위권 5위부터 3위까지 또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네, 5위는 D&T입니다. 2차 전지 및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3분기부터 수주한 계약 중 올해까지 납품하는 수주 규모가 2022년 매출액 대비 170%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이은 대규모 수주와 배터리 장비 사업 다각화에 나서면서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5위는 D&T가 차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네, 4위는 네페스아크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연산의 두뇌 역할을 할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의 AGI 컴퓨팅 랩이라는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뉴로모픽을 주제로 한 논문을 글로벌 학술지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에 게재한 바 있는 교수가 옛 삼성종합기술원 사이트의 부원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로모픽 AI 칩 테스트를 개발한 네페스아크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는 네페스아크가 온디바이스 AI의 실질적인 수혜주라며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돼 관련 밸류체인 내 탑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페스아크가 4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네, 3위는 CJ E&M입니다.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 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연간 영업 손실 146억 원을 기록했지만 4분기 영업이익 587억 원을 기록해 787% 급증하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 유료 가입자 400만 명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가 뚜렷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3위는 CJ E&M입니다. 네, 5위 D&T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이후에 들썩이다가 어제 이어서 오늘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 힘은 조금 빠진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연달아 공급 계약 나오면서 좀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D&T 조금 더 상승세에 이어질까요, 김덕호 대표님? 네, 저는 D&T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D&T 주가가 그동안에는 사실 뭐 2차 전지 밈화돼 버렸죠. 그러니까 지난 7월부터 해서 사실 주가가 뭐 거의 에코프로 따라갔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장비주들이 조금 소외를 받았죠. 오히려 이렇게 뭐 양극재라든가 이런 어떤 소재 쪽 부분보다는 장비주가 좀 뒤늦게 발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는 오히려 장비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D&T 같은 경우 원래 이제 기존에 레이저 노칭 장비를 이제 노칭 공정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재밌는 거는 프레스 쪽도 같이 하겠다라고 지난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레이저로 했을 때와 프레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만약에 그 기판을 도중에 교체를 하게 되면은 프레스 공정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전부 다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전부 중단시킨다는 거는 당연히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급하게 프레스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가라고 살펴봤더니 결국은 이제 지금 현대차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고객사들의 그 입지를 좀 이렇게 입김이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마침 기사가 나왔던 게 이제 뭐 현대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뭐 코나 EV를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현지에서 생산한 배터리 탑재하겠다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D&T랑 굉장히 많은 어떤 밀월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당장의 시장에서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D&T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의 돌파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오늘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사실 지지부진합니다. 뭐 거의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좀 뛰어가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이런 시점에서 저는 D&T가 과연 이 주가를 계속 버텨줄지가 좀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장비주 자체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5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저점에서 반등에 나온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 그림과는 다르게 2차 전지 내에서도 소외됐던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에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2차 전지 전반으로 체감적으로는 느끼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엔캠의 효과인지 지금 뭐 2차 전지 내에서도 못 갔던 특히나 그러니까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소재를 제외한 지금 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전에 그리고 어젠 동박까지 좀 들썩들썩 됐는데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BMC 니까 담아봐야지라는 의견과 안 올랐던 종목들이 오르네 하면서 소외주 안에서의 2차 전지가 관심이 유효한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럼 김석호 대표님?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투자자분의 이제 성향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전업 투자자다 그러면 에코프로를 사서 내가 단기 매매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이렇게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라는 하나의 종목에만 매달리시기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2차 전지 산업 시장에 대해서의 성장성을 보시겠다. 그러면 차라리 2차 전지 ETF를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은 순환매가 도는 것도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부담감들이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유동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거론되었던 엔캠이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이제 주가 자체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격 면에서, 그러니까 가격 자체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조금 다양한 종목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심지어 대보마그네틱까지 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동안 탑 쌓기를 했던 탑에서 이제 한두 명씩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담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고점 투자에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는 편이라서 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ETF도 지금도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2차 네. 전지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만큼 이런 순환매의 흐름이라면 2차 전지 ETF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다라는 또 팁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4위 오늘의 사실 스타 테마가 아닐까 싶어요. 네페스아크 상한가를 찍으면서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오늘 SK하이닉스의 HBM3 이 양산에 대한 기대가 더 컸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이쪽은 움직이진 않고 삼성이 이제 범용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미국에서 또 신설 연구 조직을 특별적으로 신설을 한 다음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더 무게를 실겠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뉴로무픽이라는 것이 사실 어제 오늘의 기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투자에 박차를 가하나 이 기대감이 더해지다 보니 네페스아크, 오픈엣지, 자람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픈 엣지도 오늘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테마로 이 종목도 볼 수 있을까요? 테마성보다는 가장 이 삼성의 전략 안에서 가장 큰 이 수혜로 좀 작용됐던 흐름들이 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 안착을 하고 있지만 이 AGI 컴퓨팅 랩에 대한 이 조직 신설 이 효과가 결국에는 이 네페스 아크에 관련된 이 테스트 부분에 대한 이 수주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좀 수반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갤럭시 S24 출시 이후에 판매량이 지속해서 좀 증가된다는 관점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이 핵심 AP가 바로 이 엑시노스인데 엑시노스가 모바일 프로세서의 지금 핵심이다라고 좀 이 부각이 되고 있죠. 여기에 관련된 기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패키징 단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난다는 점. 이거는 실적과 연계된다는 관점에서의 네페스 아크가 2023년도 다소 좀 부진한 실적 기조를 좀 보였지만 올해는 실적 부분에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내지는 자신감으로 좀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전력관리 반도체, PMIC 부분에 관련된 어떤 매출. 그래서 두 번째 AP라든가 PMIC 관련된 이 매출 부분이 테스트 부분에 대한
이 효과,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늘어난다는 것은 AI 영역이 여기서 AGI라는 새로운 신규 영역까지에 대한 확대 부분은 네페스 아크에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기대감을 좀 수반하는 모습이지만, 다만 좀 공교롭게도 지금 뭐 미국 시간으로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호실적이 나와도 또는 이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좀 새로운 효과로 좀 작용하면서 주가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 안착 구간에서의 보유자라면 좀 홀딩 의견을 좀 제시해드렸지만, 지금 여기 구간에서의 어떤 매수보다는 신규적 진입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의 영향을 주시할 이후에 접근해봐도 늦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페스 아크 오늘 신고가 갱신을 했지만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 안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좀 주시하면서 좀 지켜보되 관련된 수주와 또는 실적 연동 관점도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급등한 만큼 보유자분들은 홀딩, 또 신규 진입 예정자들은 엔비디아 실적 확인 후 다시 한번 지켜보자 네페스 아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3위 CJ ENM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몇 년 동안 긴 하락의 터널을 거쳤습니다. 올해는 또 티빙 성장과 함께 또 실적 턴어라운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올해는 기대해 볼 만할까요? 유독 CJ ENM 계속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이제 티빙이죠. 그러니까 티빙이랑 웨이빙이 합병이 이제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사실 뭐 미국에서도 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가 이미 OTT 시장을 다 선점한 거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라고 이제 연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OTT 시장에서 사실 뭐 대표할 만한 주자를 내세워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티빙이 그런 위치를 좀 따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투자자분들의 마음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뭐 합병한다더라 하지만은 사실 이게 이해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쉽게 합병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현재 주주가 최대 주주는 당연히 SK 스퀘어지만은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뭐 KBS라든가 MBC, SBS 이런 기업들이 뭐 19% 이상씩 다 가지고 있죠. 자, 이 언론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컨설사들이 다 배경에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SBS 입장에서도 당장 뭐 태양건설 걸리네 어쩌네 얘기가 나오면서도 이거 그냥 쉽게 매각하라 이렇게 하진 못하겠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충돌이 날 수밖에 없고요. 티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CJ ENM이 뭐 48% 넘게 지금 사실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갑자기 10% 질문을 덜컥 내놓으면서 그냥 이제 없던 걸로 하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해소가 될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있던 수많은 플랫폼들이 각자 기업에서 각자 도생식으로 시작을 해서 점유율을 키워온 건 사실이지만은 결국은 사업성 자체를 봤을 때 뭔가 핵심 주축이 없다 보면은 결국 무야무야 다른 글로벌 플랫폼이나 이런 곳에 다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CJ ENM이 지금 이제 발표가 나온 것 중에서 지금 이제 신임 이제 글로벌 산업 총괄로서 지금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사업부장을 또 이제 또 뽑으신 것 같은데, 총괄을 뽑으신 것 같은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지금 장녀 이경우 씨의 남편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거 뭐 가족 경영이네, 뭐 밥상머리 경영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이제 2010년도에 CJ 미국 지역 본부에 이제 입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본부장, 상무 역임 다 하시면서 이제 지금 이제 영입하게 되는 여기 이제 여기 총괄을 하게 되는 이 글로벌 인테그레이션에서도 사실상 기존 업무들을 계속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도 뭐 작년에 계속 얘기 드렸던 뭐 피프스 시즌 뭐 4분기 실적에서 가장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이사 활동을 이미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 활동에서는 꽤나 굵은 이제 잔뼈가 굵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분에 대한 어떤 선임을 하신 게 지금 CJ ENM이 우리나라 안에서의 플랫폼 뺏기, 그러니까 지분율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외 매출을 좀 본격적으로 만들려는 과정이라고 저는 좀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CJ ENM 그동안에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주가적인 면에서나 기대적인 면, 그리고 이제 테마 자체로도 계속 이제 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상반기 내에서 목표가 87,000원을 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감히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좀 보유자분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시장이 조정받는 게 좀 두렵다, 뭐 지금이라도 나는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78,000원 선 이하로 빠질 때 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이 가격 이하로 빠졌을 때는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종목 교체를 하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CJ 그래도 상방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듯 좀 쉬었던 종목들 저 PBR 이후에 계속해서 순환매에 대한 빠른 움직임으로 오늘 이 종목 왜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오늘도 여기저기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시간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의 분위기로 살짝 또 엿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유진님께서 테마 투기적으로 해먹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 보십시오. 20% 넘는 급등을 보이다가 지금 하방 VI에 걸리면서 2%까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오늘 코스닥 시총 5위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다시금 코스닥 시총 7위로 밀려 세우면서 하루의 변동성이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초전도체 그 안에서도 신성 델타테크가 이상 급등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그래서 수급이 붙은 종목이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서남까지 지금 초전도체로 엮이는 종목들 장중에 큰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초전도체에서 빠진 자금이 또 어디로 흘러갈지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냥한 창님께서 오늘 정말 왜 오르지 않은 종목들 많은데요. 삼익 THK 급등 엄청나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다른 로봇주들 조용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T로보틱스 홀로 좀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삼익 THK가 급등에 나왔다가 지금은 또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장중에 또 그 상방 변동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 내에서 순환매단에서의 상승,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붙은 종목 외에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김덕호 대표님, 초전도체 테마의 지금 장중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무서운데 우리 여기 보면서도 조심하자라고 말씀 많이 드렸고 신성 델타테크로 대변되는 지금 이 테마의 투기적인 움직임. 그럼 여기서 또 빠져나와서 다른 테마로 또 움직이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이 테마가 그렇게 쉽게 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신성 델타테크라고 하는 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가 나온 거는 당연히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 신성 델타테크가 나올 때쯤에 초전도체 얘기가 나오고 그래핀 얘기 나오고 여러 소재들 얘기 나왔었습니다. 근데 무야무야 사라지는 섹터들도 있고 오히려 그래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용화 단계를 계속 이제 거치다 보니까 잠깐 나올 때 소개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조용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단순히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매매 기법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지금 도전해서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내가 매매에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런 종목들은 좀 지양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초전도체 테마 자체가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 드리는 원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항상 관건이 됐던 그 SNS 키워드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무슨 말 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트위터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기차 이슈가 되지 않았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뭐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SNS에서 대학 교수 몇 분이 나눈 대화를 가지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이 기사를 근거로 주가가 만들어지고 이런 영향들은 좀 공식적인 논문이 계속 발표가 되어야지만이 이제 거기에서 확인을 갈 수 있는데 확인이 안 된 비공개 정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소문에 따라 뜨고 소문에 따라 빠진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마는 테마답게 보자. 지금 테마를 우리가 뭐 투자 전략이라든지 이런 매매에 대한 전략 팁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테마가 들썩이는 장에 대한 그 현성으로 지금 그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주 신성 델타테크 짚어봤고요. 지금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좀 정신없이 종목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익 THK도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뭐 이 모멘텀이 부재했던 이 회사가 신규 모멘텀, 이 카이스트와 이 인공지능 이 기반의 웨어러블 고관절 복합제 근력 로봇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아서 여기에 관련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겠다는 모멘텀들이 지속되는 흐름들이 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동일 섹터 안에서의 과거에 뭐 같은 섹터 안에서의 대장주가 있고 순환 안에서에 대한 이 동반적인 상승 흐름을 좀 이끌었던 이 추세와는 좀 다르게 지금 조정을 받는 장세, 특히나 대형주 안에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가져온 이후에 지금 조정받는 이 구간 안에는 개별주 안에서에 대한 종목 희비가 좀 다르게 좀 형성되는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삼익 THK의 경우에도 사실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지속해서 좀 수반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이 약간 상승폭을 좀 반납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 구간 안에서는 1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가능한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RSI 지표도 과열 구간에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부가적인 회사의 전략이라든가 관련된 어떤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부과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가능하겠지만 다만 18,000원대를 좀 이탈한다면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삼성에서도 지속적으로 로봇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되는 만큼 오늘 뭐 삼익 THK 홀로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순환매 속에 로봇주들에 대한 반등도 함께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실시간 분위기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까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삼성생명입니다. 지난해 순이익 1조 9천억 원을 기록하며 7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하고 시장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4분기 호실적 소식에 더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분 이용 발표를 앞두고 주주환원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상황하면서 오늘 장중 신고가를 재경신했습니다. 2위는 삼성생명입니다. 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나노신소재입니다. 3분기 부진했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요 정상화로 4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이 예상되고 올해 2분기부터 미국과 폴란드 공장의 양상이 시작되면서 큰 폭의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는데요. 오늘자 강세를 보이면서 1위는 나노신소재가 랭크했습니다. 네, 2위 삼성생명입니다. 저 PBR주 내에서 보험주, 그렇다고 또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삼성생명의 주가 흐름이 견조합니다. 이제는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른 이제 저 PBR주들이 쉴 때 힘을 뻗는 삼성생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아직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23.3%가 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오히려 73% 증가되면서 내부 수익성을 크게 좀 개선시켰다는 평가가 좀 있었고요. 여기서 부과될 수 있는 부분, 기말 배당액을 3,700원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 시가 배당률 기점에서는 5.1%에 해당하는 여기서 굉장히 시가 배당률이 좀 큰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의 주주 이 환원 정책을 포함시킨 이 이후에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세부 지침들이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자사주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발행 주식 총수가 현재 2억 주입니다. 근데 회사의 발행한 이 자사주,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총수가 2,042만 주로서 약 10.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 안에서의 부분적인 소각, 일부 소각 안에서에 대한 이 가치를 조금 더 부각시킨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일봉 주가에서는 오늘 신고가 갱신을 좀 했지만 월봉 주가에 대한 이 최고치가 2017년 11월 기점에서 13만 8,500원 형성됐던 주가 부근 안에서 지금은 약 중반 정도 좀 올라온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의 기업 가치에 대한 밸류, 여기에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관련된 배당 성향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면 삼성생명에 대한 어떤 이 가치 상승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봉 주가에서는 오늘 신고가 갱신을 좀 했고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옥석 관리 관점 그리고 일부 차익 실현에 관련된 매물 부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리스크로 좀 판단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86,000원이 좀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좀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86,000원을 위협한다면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좀 줄이고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삼성생명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나노신소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이달 들어서 조금씩 움직이더니 이 호실적 발표에 오늘 강한 급등세 나왔습니다. 올해도 또 성장 기대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나노신소재 오늘의 상승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본격적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말씀드리겠네요. 오늘 벌써 약속의 2시 20분 시작됐죠. 네, 분봉 차트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2시 18분부터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주포를 또 확 띄워버리는데 일단 제가 나노 신소재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조금 긍정적입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부분들에서 양산 본격화가 될 거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수요 정상화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은 아마 레포트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안타 증권에서 또 레포트가 나왔던 걸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가 폴란드 지역에서 지금 이제 양산 준비를 지금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좀 주가를 좀 하락하게 된 어떤 요인이지 않았을까. 조금 빨리 됐으면 좋았을
좋았을 거다라고 하지만은 뭐 그만큼 이제 공장 가동이라고 하는 게 꽤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25년도 같은 경우는 일본까지도 이제 양산을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기대치는 당연히 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보는데요. 오늘 이렇게 좀 주가가 이제 상승했던 게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20분 되자마자 이렇게 좀 거래가 몰리게 되면서 여기에 좀 주가가 나오는 모습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정말 이 종목 오늘 꼭 사야겠다 그러면 차라리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사십시오. 왜? 어차피 그대에서 빠질 분 빠지고 다시 주가 조정돼서 사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왜 그럼 제가 이 주가가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냐면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에 매자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환사채의 그 표면 이자가 몇 프로였냐면 0%입니다. 0%. 근데 이 전환사채가 다 팔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뭔가 이 회사가 지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나중에 지분으로 바꾸거나 내가 주식으로 받겠다라는 청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핵심 소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좀 이렇게 상승하는 것들이 조금 연계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옵션, 그러니까 내가 더 올라갈 때 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이 매도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21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발행이 1년 지난 뒤부터 가능하다 보니까 올해 9월 이후부터 만약에 이제 16만 원 이상 넘어간다면 이게 관건이 될 건데 당시 이제 주식으로 이제 발행하는 가격은 이제 15만 5,9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갭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당연히 이제 오래 가져가실수록 뭐 투자가 이제 좀 지연되다든가 양산 과정이 좀 지연돼서 실적이 좀 부진해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주가에 좀 타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풋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또 2년 6개월 뒤이기 때문에 내후년이긴 합니다. 25년도에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시기를 좀 잘 맞추신다면은 사이에서 이제 뭐 주가가 좀 조정받더라도 다시 또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런 전략들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좀 조사를 하면서 봤을 때를 기준으로 좀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드렸는데 여전히 저는 오늘 뭐 이번 주까지는 좀 이런 조정 여파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분기 내에서 일단 14만 원 선에 안착을 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재고시켜보는 점진적으로 좀 재고하시는 방향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1만 5천 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노신 소재까지 들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참여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김유진 님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한경 매거진 1년 구독권 보내드리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덕호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